자, 아영아, 안녕. 자, 오늘은 이제 확률론 마지막 끝낼 걸 텐데, 페이지에 일단 우리 수학의 밥, 수학의 밥에 조건 방류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슨 확률?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다시 한 번만 복습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뭐야? 확률 앞에 얘가 붙었잖아. 근데 원래 확률의 뜻은 뭐야? 어떤 전체 집합에 대한 경우의 수분에 그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PA, 어떤 A 사건이 있으면 그 A 사건에 대한 확률이라는 것은 뭐야? NS 전체 집합이지. 전체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 대한 거고,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여기 전체 집합 S고 이만큼이 A고 이만큼이 B라면 무슨 뜻이야? NS라는 건 여기에 대한 전체 중에서 맞습니까? 어디에 대한 부분? A 사건이 일어난 부분에 대한 것이다. 이런 뜻 아니야? 그런데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건부가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조건 하에서 일어나는 확률이라는 거야. 즉 조건부 확률도 경우의 수긴 경우의 수인데 보통 이제 P, A인데 그 일어나는 조건이 누구야? B라고 하자는 거야.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집합에서 조건제 집합할 때 비슷한 거야. 그때 바 뒤에 어떤 조건이 들어가잖아. 뭐 x바 x는 2n 플러스 1 이런 것처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B 사건이 일어나는 조건 그 바탕 위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냐? P 어느 사건이 일어나는 바탕 위에서 B 사건이 일어나는 바탕 위에서 즉 결정적인 차이가 뭐지? 그냥 우리가 말하는 확률은 분모가 무조건 무슨 경우의 수야? 전체 경우의 수 중에 그 전체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제 얘는 누구 중에? B 사건이라는 바탕 중에 누가 일어나는 거야? 그냥 A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A 중에 누구야? B 중에 있는 A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중에 A지만 얘는 B 중에 있는 A를 나타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N B 중에 NA 교 B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자, 이런 똑같은 집합에 대한 표현입니다. A 집합과 B 집합인데 얘는 이제 전체가 어디야? 이 전체가 아니라 누구 중에? B 사건이 일어난 바탕 중에 누구? A지. 누구야? 얘를 나타낸다. 이거 둘은 전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 조건 방위를 곱셈 정리라고 해서 이제 P 누구는 A 교집합 B는 뭐 곱하기 P B 곱하기 P 누구다? A 바 B랑 같이. 그럼 반대로 P B 바 A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건 어느 사건이 일어난 바탕이에요? A 사건이 일어난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여기 분모가 여기 전체지만 여기는 뭐야? 부분이지. 부분 중에 또 그 부분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고 그럼 얘도 조건제시법처럼 쓰면 PA라는 건 실제로 무슨 뜻이야? P A가 누구였던 거야? S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돼? 뭐 분의 N S분의 N 누구야? A 교집합 S지. 근데 A랑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누구야? 그냥 N A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얘는 N U 똑같고. 그러니까 똑같은 뜻이야. 동의됐어요? 이게 뭐다? 조건 방류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건부 확률을 문제에서 풀 때 푸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2 곱하기 2에서 뭐 만들어서? 표를 만들어서 푸는 것과 두 번째는 뭐지? 글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더라. 이해됐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어려운 거는 표가 직접적으로 주어지면 쉽고 글에서는 표로 만들든지 글 자체를 해석하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수능에서도 여기서 상위권 문제, 그러니까 조건 방률이 최대 2문제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놔야 해도 수정이는 무수히 더 많이 나오고 확률은 중간고사 여기까지 아마 중간고사 범위가 될 텐데 그래서 중요하다. 이래서 여기 아주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뭐 할 거냐? 그럼 아까 P 여기서 이제 그 공식에 의해서 여기 P 그거지. P 누구는 A 교집합 B는 P 누구 곱하기 B 곱하기 P A 바 B다 이렇게 쓸 거 아니야. A 바 B는 이렇게 정답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사건이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런 규칙이 나오면 우리는 이 사건이 조건이다.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앞에서 그리드 표에서 문제 풀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주머니 안에 당첨 제비가 2개 있고 꽝이 한 8개 있는데 A가 먼저 뽑고 그다음 누가 뽑아? B가 뽑았을 때 예를 들어서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앞에 A가 뭘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져 안 달라져. 그러니까 이 조건방에 있어서 이 B를 먼저 할 텐데 이게 어디에 영향을 줘? A에 뭘 하라는 거야?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한 녀석의 작업이 그 다음번에 하는 녀석에 뭘 줘? 영향을 주게 되면 우리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조건부 확률이라고. 이 조건부 확률인데 우리가 다르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선생님 B 사건이 A 사건에 뭐 하지 않는 경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보건추출 같은 거야. 아까처럼 당첨제비가 2개고 꽝제비가 8개가 있는데 A가 먼저 보고 당첨제비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걔를 다시 넣어. 넣으면 그 다음 B가 뽑을 때는 어때? 앞에 A가 뭘 했는지 안 했는지가 영향을 받지 않지. 그러면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걸 우리는 수학에서 뭐라고 한다? 독립이라고 한다. 뭐라고? 독립. 뭐라고? 독립.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 2개가 있는데 조건 확률이라는 건 A 사건이 먼저 일어나든 B 사건이 먼저 일어나든 얘가 뭘 작업을 하지? 그럼 여기 영향을 줘 안 줘? 주는 거고 얘가 먼저 하면 얘도 영향을 받는 거야. 그게 뭐다? 독립이 아닌 케이스라고. 그러면 영향을 받는 케이스를 뭐라고 하냐? 수학에서 뭐라고? 종속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종속. 이해돼?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조건부 확률 중에 뭐가 있는 거야? 종속 케이스가 있는 겁니다. 무슨 케이스? 종속 케이스가 있는 건데 그 문제 읽어볼게요. 86페이지 개념 3 30페이지 개념 3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것 또는 당첨 제비를 뽑히거나 뽑히지 않는 것이 사건 B가 일어나는 확률, 사건 B가 즉 B가 당첨 제비를 뽑거나 뽑히지 않는다는 확률에 거기 미치세요. 뭘 미치지 않을 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뭘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그 사건은 2개를 뭐라고 한다? 독립이라고.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두 사건이 뭐가 없어? 영향을 받지 않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한다? 수학에서? 독립. 실제 독립이 영어로 뭐야? 말해야 되는데 독립 영어로 뭐야? 중요한 단어인데. 헤이 고3 이거는 중3도 아는 거야. 인디펜던트에서 미국 독립기념일 아니야. 그럼 인디펜던트 인이 뭐야? 빼면 디펜던트지. 디펜던트가 뭐야? 의존하다냐. 그러니까 독립의 뜻은 의존하는 걸 벗어나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독립. 자, 여러분 지금 부모님과 그러니까 평생 독립은 안 되겠지만 쉽게 경제적으로 인디펜던트야, 디펜던트. 디펜던트 아니야. 여러분이 뭘 사고 싶어. 근데 살 수가 없지. 뭐 없으니까. 돈을 못 버니까. 근데 여러분이 선생님처럼 성인이 됐잖아. 그럼 내가 뭐 하나 사고 싶어. 근데 내가 엄마한테 전화하니? 안 하잖아. 뭐야? 경제적으로 디펜던트가 된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독립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지. 근데 여기서 여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밑줄 딱 치시고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누구냐? CF 배반이라는 거야. 뭐라고? 배반. 왜? 무슨 뜻이냐? 많은 친구들이 어떤 두 사건이 독립이라면 영향을 받지 않는 건데 그럼 영향받지 않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건 A가 여기 있고 사건 B가 여기 있을 때 그러니까 A와 B가 뭘 받지 않아? 영향을 받지 않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이거는 뭐가 아니야? 독립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야? 배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배반 사건이라고 해요. 뭐라고? 배반 사건.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두 집합의 교집합이 무슨 집합이다? 공집합이다라고 뭐 하면 안 돼? 해석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다시 해서 독립과 배반은 서로 전혀 뜻이 다른 겁니다.
이해돼? 이거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뭐가 없는 거야. 공통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뜻이지 이게 영향을 주고받고의 의미는 없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수학에서 영향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여기서 조건만 그려서 영향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밑에 이제 2번이야. P 뭐라고 돼 있어? B바 A라고 돼 있지? 그럼 P B바 A랑 P B바 누구랑 A 여가 서로 뭐 하대? 같이 이게 뭐야? A 사건이 일어나든 A 사건이 일어나지 않든 그 B가 발생할 확률은 서로 같다라고 하고 그럼 이걸 우리는 한 번에 줄여서 뭐라고 쓰는 거야? PB라고 쓰는 겁니다. 수정 이해돼? 이게 뭘 받지 않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영향을 받지 않으면 이 식이 뭐야? 조건부 확률에서 나온 식이지? 즉 이 상태가 종속인 상태라는 거야. 다시 해서 종속 이해됐어요? 이게 조건이 영향을 받는 상태 아니야. 그런데 영향을 받지 않으면 그냥 PA, B는 그냥 누구랑 똑같아? PA랑 똑같지? 그래서 독립이라는 걸 나타내는 것은 글자 그대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건데 수식적인 증명의 식은 이렇게 되는 거야. 두 집합에 무슨 집합을 구했더니? 교집합을 구했더니 각각의 확률을 뭐 한 것과 같다? 곱한 것과 같다. 이걸 뭐라고 한다? 독립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씁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 수능에서 여기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 그러면 무조건 뭐야? 이 식을 쓰는 겁니다. 이해돼? 자 그럼 이걸 놓고 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이 배반이라고 하는 건 아까 필기해야 돼. 배반이라는 것이 과연 독립일까? 종속일까? 둘은 서로 관련 없는 거였다고. 이해돼? 그럼 읽어보면 배반은 무조건 뭐다? 종속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독립이라는 것의 수식적 정의는 요게 성립하면 독립이야. 근데 종속이라는 건 PA 교 B가 각각의 확률을 곱한 거랑 했더니 뭐 하지 않으면 같지 않으면 무슨 상태다? 종속인 상태라고 얘기를 할 거야 수학에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조건부와 종속은 똑같은 뜻이 아니야. 근데 수학적으로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그게 둘이 비스무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두 사건이 종속관계, 즉 뭐가 아니다? 독립이 아니라는 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배반을 가지고 분석해보자고. 배반에서 과연 PA 교비 한 것과 각각의 PA와 PB를 곱한 것이 같냐 다르냐로 판단하는 거야. 그게 독립이냐 종속에 판단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얼마야 확률이? 교집합이 없지? 확률이 얼마야? 0이고 여기 숫자가 뭔가 있을 거 아니야. 뭐 3분의 1이든 4분의 1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절대로 뭐 하지 않아? 그래서 배반 사건은 무조건 뭐야? 종속입니다. 뭐라고? 종속. 이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해돼? 그래서 마지막 3번에 보니까 두 사건 A, B가 서로 뭐 할 때? 독립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은 아까 선생님이 쓴 이 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보면 알지? 어떻게 돼? 화살표예요. 녹색 화살표 볼게. 첫 번째, 두 사건 A, B가 서로 뭐하면? 독립이라는 건 A와 B가 서로 뭐가 없다? 영향이 없지. 그럼 누구와 누구도 독립이야. A랑 B여도 독립이고 A랑 B도 독립이고 A랑 B여도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A, B가 독립이면 A여랑 B도 독립이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그 관련 없다라는 게 이런 뜻이 아니라 이해돼? 요렇게 돼야 돼. 무조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원래 쓰던데 이렇게 됐다고. 근데 이 사건에서 뭐야? 독립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요런 상황. 이해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화살표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 지금 얘가 그대로 나오지. 사건이 서로 독립인 사건과 배반인 사건은 뭐 하지 않아야 된다? 혼동하면 안 돼. 둘은 전혀 다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이면 어떻게 돼?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여기지? 얘가 얼마란 거야? 0이라는 뜻이고 이 식은 절대로 성립하지 않겠죠. 그래서 밑에 세 번째 보니까 두 사건 A, B가 서로 뭐지? 종속의 필요 충분 조건은 어떻게 돼? 이 식과 이 식을 각각을 구해봤더니 뭐 하지 않다. 값을 구했더니 같지 않으면 우리는 두 사건이 뭐다? 종속인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돼? 시험에 이거 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이냐 종속이냐. 자, 독립을 확인하는 식은 요식. 여기 성립하는 무조건 종속.
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뭐가 아니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다. 근데 이걸로 독립이냐 종속이냐 판단을 해봤더니 뭐가 나와? 종속이 나온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옆에 오른쪽에 문제번호 173번 한번 볼게요. 자, 173 한번 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몇 번 던져? 한 번 던졌대. 홀수의 누이 사건을 A, 3 이하의 소수의 누이 나온 사건을 B라고 하자. 이제 각각을 구해봅시다. A 집합은 누가 있어요? 135지. 자, A는 누구야? 135 쓰세요. A 135라고 쓰세요. B는 2밖에 없지. 2, 3밖에 없지. 맞습니까? 그래서 PA는 얼마야?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지. PB는 6분의 2니까 3분의 1이지. 3 이하의 소수잖아. 자, 다시 문제번호 173번. 어려운 거 아니야. 일단 집합으로 다 표현합니다. A는 다시 돌아가서 홀수니까 누구야? 135고 우린 여기서 PA의 값이 6분의 3이니까 얼마다?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B는 그냥 소수가 아니라 얼마 이하의 소수야? 3 이하의 소수니까 누구야? 2, 3 두 개밖에 없고 그럼 우리 이때 PB는 얼마다? 3분의 1이라는 걸 알 거 아니야. 그리고 PA 교집합 B 즉 그냥 A 교집합 B 하면 누가 나와요? 2라니 3 하나밖에 없지. 맞아? 그럼 우리가 P 이때 누구야? A 교 B는 6분의 1이 나올 거 아니야. 실제로 얘를 벤다의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돼? 전체 집합 S 이만큼을 A, 이만큼을 B, 교집합에 3이고 여기는 2가 있고 여기는 1하고 5가 있고 1, 2, 3, 4 여기 있고 6이 여기 있는 상태 아니야? 이해돼? 절대 배반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독립이냐 독립이 아니냐고 묻는 거 아니야. 확인해봐. 어떻게 돼? 이 둘을 곱한 값은 얘랑 같이. 그럼 A와 B는 서로 무슨 상태다? 독립인 상태야. 그러니까 그 다음 2번으로 가봅시다. 그럼 A바 B랑 A바 B여는 값이 당연히 같지. 독립이라는 건 뭐야? B 사건이 일어난 바탕위에서의 확률과 B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때 바탕의 확률이 서로 같으니까 이거 그냥 누구로 같아? 그냥 P, A, B를 떨고 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 PA 확률을 찾는 거랑 똑같은 거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수정아 이해돼? 집중해 수정아.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114. AB가 뭐래? 독립이라고 대놓고 얘기하지. 독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 거기다 밑줄 짝 치시고 시험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 뭘로 풀어야 돼? P, A 교 B는 뭐랑 같다? 그냥 이거랑 같다는 거야.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서 곱셈 공식의 성질 뭐 이렇게 풀었지. 그거 쓰는 이유는 그게 그 자체가 시험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나중에 뭐야? 독립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돼서 그런 거야. 알겠니? 찾아보자. PA 교집합 B는 얼마야? 얘가 얼마야? 4분의 1이고 PB가 5분의 1이니까 교집합은 20분의 1이지. 벤다이 그림 그려. 교집합이 얼마야? 20분의 1이지. 맞아? 문제에서 A교 B교는 뭐 구하는 거? 순수? A를 구하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가 얼마야? 4분의 1이지. 얘를 20으로 바꿔. 20분의 5 아니야? 그중 20분의 1이 여기 있으니까 순수 A는 20분의 4겠지? 20분의 4는 정답은 5분의 1. 만약에 더 하나 풀어볼까? 순수 B는 20분의 4가 되지? 여기 얼마야? 20분의 4. 이렇게 찾는 거지? 그럼 아무것도 안 해. 여기 확률도 구할 수 있지. 문제 똑같은 거 얼마? 20분의 다 더하니까 8이지? 그럼 얘는 20분의 얼마지? 10이다. 이렇게. 언더스텝? 이렇게 문제 풀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두 학생 A, B가 이제 한 개의 주사위를 각각 한 번씩 던집니다. 그지? 그럼 A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1, 2, 3, 4, 5, 6, B도 1, 2, 3, 4, 5, 6인데
두 학생이 던진 주사의 눈이 모두 무슨 배수의 확률? 3의 배수지. 자, 모두라는 말의 동그라미. 모두는 뭐야? 교집합이지. 이해돼? 그래서 A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PA라고 합시다. 얼마지? 3의 배수 누구야? 3, 6밖에 없지. 얼마야? 6분의 2니까 3분의 1이야. PB는 3분의 1이지. 근데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여러분 이제 파악을 해야 돼. 그럼 모두니까 쌤 모두는 무슨 집합? 교? 그럼 뭘 찾으라는 거야? PA 교? B를 찾으라는 거지. 근데 두 사건이 독립이면 둘을 뭐 하면 돼? 곱하면 되는 건데 문제를 읽었을 때 파악해야 돼. 자, A가 주사를 던졌지. A가 3의 배수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B가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야. A가 주사위를 여기 주사위 판이 있어. 던지고 B도 동시에 던질 거야. 이때는 어때? 얘 던진 주사위가 얘랑 맞을 수도 있지. 그 확률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그럼 뭐야? 조건 확률이 된다. 이래서 지금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교집합은 이 두 개의 값을 뭐하거나 같다? 곱하거나 같다. 정답은 9분의 1. 이해돼? 자, 2번. 자유투 성공률이 A는 3분의 2고 B는 5분의 3이지. A, B가 몇 번씩? 한 번씩. 두 사람이 모두 자유투에 성공하는 확률이지. 자, 모두니까 무슨 집합? 교집합. 그럼 A가 자유투 성공한 확률을 PA라고 합시다. PA가 얼마지? 3분의 2야. PB는 5분의 3. 자, 근데 봐봐. 한 번씩 쏜다 그랬잖아. 자, A가 쏘았어. 원래 갖고 있는 거야. 기계적으로. 그다음 심적 요인은 제거하는 거야. 그다음 B가 던지는 게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그래서 두 사건이 뭐야? 독립이라는 거야. 이걸 여러분이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은 그냥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 분모 3, 분모 4 약분되지? 정답은 5분의 2다. 이해됐어요? 이게 뭐다?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관한 뜻입니다. 자, 문제 넘겨서 40페이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40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문제. 1에서 4까지의 자유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몇 장의 카드 중에서 4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몇 장을 뽑아? 2장. 그래서 2장에 적힌 카드의 수가 모두 소수인 사건은 A. 맞아? 큰 수가 4인 사건은 B. 뭐 이렇게 됐지? 그래서 서로 뭐인 거 찾으래? 독립인 거 찾으면 뭐 해야 돼? 각각의 확률 찾고 각각의 확률은 무슨 집합? 교집합의 확률을 찾으면 된 거지. 그래서 일단 하나씩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야? 먼저 집합 분석부터 해야지. 자, A 집합은 누구니? 2장의 수가 모두 소수. 소수는 지금 1에서 4까지 숫자가 있으니까 누구야? 둘 다. 둘을 지금 어떻게 뽑아? 한 장씩 뽑는 게 아니라 동시에 뽑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어떻게 돼? 둘 다 소수 되는 거. 2, 4 이렇게 표시할까? 이거 하나밖에 없지? 이렇게 표시할게 순서처럼. 그럼 이때 확률 PA는 얼마다? 자, 전체 경우수 얼마야? 42. 40은 얼마지? 6이지. 얼마야? 6분의 1이다.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집합 B는 누가 있어요? 2장을 뽑았는데 제일 큰 수가? 그럼 4는 뽑아놓고 시작해야 되니까 누구 있어? 1, 4, 2, 4, 3, 4. 4, 4는 생길 수가? 없잖아. 맞습니까? 따라서 문제에서 P, B의 확률은 얼마가 된다? 6분의 3. 이렇게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럼 집합 C는 작은 수가?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게 2가 되는 거지. 누가 있어? 2, 3, 2, 4밖에 없지. 그럼 PC는 6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A와 B가 서로 독립인지. 자, A가 B가 서로 독립인지 따져야 돼. 자, 각각을 곱하니까 얼마? 36분의 3인데 둘의 33은 얼마야? 첫 번째 케이스 해보자. PA 교 B가 이거 성립하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이거 곱셈의 결과가 얼마야? 36분의 3 12분의 1이지? 자, 교집합은 여기 둘에서 교집합 있니? 없지. 뭐야? 0이지. 뭐가 성립하자?
등호가 성립하지 않지.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뭐야? 종수. 자, 그 다음 뭐야? A와 C지. 자, 여기 C로 바꿀게요. C. 자, 일단 둘의 교집합은 얼마지? A하고 C니까 6분의 36분의 2지. 36분의 2는 18분의 1. 맞습니까? 그래서 A와 C 교집합은 하나밖에 없지. 그럼 어떻게 돼? 또 잠깐만. 그렇지. 얘도 안 맞잖아. 얼마야? 18분의 1이고 여기는 6분의 1이지. 성립하지 않죠. 세 번째 B하고 C야. P 비교 C랑 그러니까 독립을 판단하는 그 도구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자, 둘을 곱하면 36분의 6이니까 얼마 나와? 6분의 1이지. 자, 둘의 교집합은 2, 4 하나 있지. 얼마야? 6분의 1이지. 어때? 둘은 서로 같지. 그래서 누가? T가 이해돼? 수정아 지금 몇 번 풀고 있어 나 지금? 나 지금 몇 번 풀고 있어? 191번 풀고 있다고? 190번 풀고 있어. 집중 안 해. 수정아 쓸 얘기 쓰는 거 의미가 없다니까. 집에서 보지도 않을 거잖아. 왜 공부하는 척을 해? 공부를 해 공부를. 수정아 척하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도 그런 거 쓰잖아. 운전 중에 잘난 척 이런 거 싫다고. 자 191번 한번 해봐. 그러니까 문제를 풀려면 집합 A, 집합 B, 집합 C가 누구인지만 잘 찾아내면 돼. 이 문제 구성 자체가 수정이 무조건 시험 나온다 이거. 종족만 찾으라고 돼 있네. 자, 191번 봅시다. 주사위를 한 개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온 답변을 A라고 하지. A 누구 있어 보면 1, 3, 5. 그럼 여기서 PA는 얼마다? 6분의 3이지? 약분의 숫자 얼마야? 2분의 1 아니야? 그 다음 B는 누구야? 짝수의 눈이 나오네. PB는 또 2분의 1이지. 자, 공부한 거 바로 써볼까? A와 B는 서로 뭐야? 배반 사건이지. 교집합 공집합이니까. 그럼 얘는 무조건 종소가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누군다고요. 틀지 않아도. 기억은 무조건 답이죠. 종속이 아니야? 이해돼? 기억은 무조건 답이잖아. 왜? 이 둘은 서로 뭐야 지금? 배반이고 배반은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어. 독립이 될 수가 없잖아. 됐니? 그 다음에 집합 C는 소수는 소수인데 누구 이하야? 4 이하니까 누구야? 2, 3밖에 없고 PC는 6분의 2니까 얼마지? 3분의 1이지. 기억은 안 해도 되고 이제 A하고 C 니은 따져보자. A하고 C 둘을 곱하면 확률 얼마야? 6분의 1이랑 둘의 교집합은 누가 있어? 3 하나밖에 없지. 6분의 서로 같지. 무슨 합선은 동립. 그 다음 누구야? B하고 C지. 자, B하고 C도 곱하면 얼마야? 6분의 1이고 둘의 교집합은 2 하나밖에 없지. 얼마지? 6분의 1. 그래서 뭐다? 동립이다. 이해됐어요?
좀 오케이? 이렇게 판단을.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아주 간단해.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식은 하나다. 이거 수능도 많이 나와. 뭐다? P A 교 B는 PA 곱하기 PC다. 알겠어요? 집합 3개 갖고 절대로 묻는 일 없다. 알겠니? 수정 알겠어? 3개의 집합의 독립성 어떻게 판단해요?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아마 사건식을 쓰게 보면 PA 교 B 교 C가 나오겠지. 근데 그렇게 해서 푸는 문제는 내신상에서도 상위권 문제는 안 나옵니다. 쓸 때 본 적도 없고. 이해됐어요? 대학 때 뭐 어떻게 배웠는지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 사건이 PA 곱하기 PB 곱하기 PC는 아니야. 알겠니?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92번 두 사건 AB가 서로 뭐래? 독립이지. 밑줄짝 거 독립이다. 밑줄짝 끊고 무조건 식서 누구야? P A 교 B는 누구다? 이 식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런 상태에서 문제에서 뭘 구하면 P A를 찾지. 그럼 지금 문제가 순수 A가 얼마야? 5분의 순수 A가 5분의 1 아니야? 그러니까 벤다이어 그림으로 치면 독립의 사건은 무조건 배반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지금 문제에서 합집합이 얼마야? 5분 3. 그럼 바깥에 얼마야? 5분의 1 하는 거지. 순수 A가 얼마야? 5분의 5분의 1 아니야? 그럼 이만큼이 5분의 3이니까 B까지 포함한 얘는 누구다? 5분의 2가 되겠지. 문제에서 뭘 구하래? B. 자, P 어떻게 써? AB가 서로 독립이라며. 여기 얼마만큼 겹쳐 있느냐 거야. 문제가 이거 부산이 못 푸는데? PB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풀 수 있습니다. 찾아야 돼. 맞아? 자, 식 어떻게 만드냐면 잘 보세요. 합집합이 주어졌지? 쫄지 마세요. 그럼 P 누구는 A 합 B는 이거 아니야? 잘 봐. 합이 얼마야? 5분의 3이지. 자, P를 내가 찾는 거니까 X라고 할게요. 자, PB는 알아. 얼마라고? 빼기. 자, 이 교집합은 어떻게 바뀌어? 이거 두 개 곱한 거랑 같지? 네. 뭐야? 5분의 무슨 X? 2X. 보이래? 따라서 X 빼기 5분의 2X 하니까 얼마 나와? 5분의 3X는 5분의 2가 1로 건너가니까 얼마지? 5분의 1이지. 그럼 여기 1이랑 3X가 같아지지? 따라서 X, PA라는 확률은 얼마다? 얼마? 3분의 1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두 번째 풀어가 193번 똑같습니다. 연산하는 거야, 연산. 연산을 시키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야. A, B가 서로 독립이니까 일단 어떻게 써줘? P, E씩 무조건 쓰겠다는 거야. 맞아? 그럼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합집합 나왔지? 자, 합집합이 얼마야? 3분의 얼마? 2지? 맞아? 자, PX를 구하래, PA를 구하래, PA를 X를 하자. 그럼 X 더하기 PB 확률 얼마지? 2분의 1이지. 그 다음 교집합 빼야 되지? 그럼 교집합 확률 얼마가 돼? 2분의 1X 이렇게 되겠지? 자, 따라서 x 빼기 2분의 1x 하니까 얼마 나와? 맞습니까? 수정 이해돼? 합집합의 확률은 A집합의 확률 더하기 B집합의 확률 빼기 교집합의 확률인데 그 교집합의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 P, A, 교, B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수정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2분의 1이 건너가면 3분의 2 빼기 2분의 1이지 분모 6으로 통분하면 6분의 4 빼기 얼마지? 6분의 3 얼마지? 6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얘를 3으로 2분의 1에서 내 앞에는 6을 곱하니까 아니 2만 곱할게요. 2만 곱하니까 6분의 2가 곱입니다. x다. 따라서 x 즉 PA의 확률은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뭘로 주어졌을 때? 글로 주어졌을 때 그 글로서 판단하는 거야. 그럼 이제 글을 읽을 때 여러 문제 신경을 써야 돼. 이제부터는. 그리고 다음 194번이야 줄.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 풀 때 뭐야? 독립인 경우만 생각하고 문제를 풀겠지만 앞으로 이제 확률 문제가 나오면 두 사건이 서로 무슨 관계인지, 독립 관계인지, 아니면 무슨 관계인지, 종속인 관계인지에 대해서 문제 풀 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는 다 섞여서 나온 거니까. 자, 한번 194번 봅시다. 현재 주머니에 상황을 분석을 해봅시다. 페이지 194, 문제번호 194. 현재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에 누가 있어? 흰상, 검은 거 몇 개? 2개가 들어가 있는 주머니인데 상황을 잘 때 A, B가 거기다 붙여야지. 어떻게 동시에 꺼내는 게 아니라 번갈아서 차례대로지, 번갈아서. 그럼 A가 뭐 꺼내에 따라서 B도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는 상태 아니야? 맞아요? 근데 받는데 밑에 그 다음 줄 읽어보니까 어떻게 돼? 다시 주머니 넣지?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영향을 받다가 영향을 받는 게 사라지지. 그 밑줄 마지막 속에 넣는다,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 밑줄자. 그 다음 어떻게 돼? 무슨 사건이다? 두 사건 서로 독립이다. 뭐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뽑는 A가 뽑는 확률과 B가 뽑았을 때 분모는 달라지는 게 전혀 없지. 뭐가 달라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독립인지 종속인지 나중에 판단할 때는 뭐냐? 분모를 보는 거야. 왜? 독립인 확률, 아무 영향을 안 받는 확률은 어때? 분모가 계속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맞아? 똑같지? 그런데 종속의 확률, 분모가 바뀌잖아. 앞에 뭘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해됐어? 그래서 이 사건은 독립이라는 거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번갈아 할 때 A 학생이 몇 번째로? 두 번째로 공을 꺼냈을 때 한 바퀴 돈 거지? 처음으로 무슨 공이야? 그때 처음으로 흰공 나올 때 그럼 지금 순서가 어떻게 돼? 그림 표시해. A 뽑고 B 뽑고 A 뽑지? 근데 A에 누가 나와야 돼? 근데 그게 처음 나온 거라는 거야. 뭐라고? 처음. 그럼 여기는? 여기도 검은 거, 사건 무조건. 이해돼? 자, 한번 풀어봅시다. A가 검은 거 뽑으려면 얼마야? 곱하기 연결되지만 공수. B도 얘가 4분의 2가 아니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흰 거? 5분의 4. 그걸 곱하시면 돼. 됐어요? 따라서 이거 다 곱하니까 125분의 얼마다? 12. 약분된 건 전혀 없잖아요. 됐어요? 자, 두 문제 또 풀어봅시다. 195, 196. 틀렸는데? 두 번째 게 둘 다 틀렸네. 자, 일단은 두 번째 거 보자. 자, 첫 번째 거 빨리 풀게. 첫 번째 거 쉬워. 195번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A 주머니에 흰 거 몇 개? 4개? 검은 거도 몇 개? 4개야. 자, B 주머니에는 흰 거
4개 힘사 검 3이지. 자, 그런 상태에서 A에서 각각 꺼내지. 그러니까 얘가 꺼낼 때 얘의 영향을 받지 않지. 주머니가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어떤 상황이야? 둘 다 검은 거지. 여기서 검은 거 나오는 게 얼마야? 8분의 4. 여기서 검은 거 나오는 게 7분의 3을 서로 뭘 주면 돼? 곱해주기만 하면 답이 끝나겠죠. 자, 이제 문제는 196번인데. 자, 196번을 보시면 오른쪽 그림 같이 두 개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상황이 과학 시간에 여러분 좀 볼까요? 여기에 전구가 불이 반짝이고 여기에 건전지가 연결되어 있고 연결시키는 게 두 군데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 그래서 위에 게 A 스위치, 얘가 B 스위치 같은 거 아니야? 자, 이런 구조를 무슨 구조라고 그래? 병렬식 구조지. 병렬은 어때? 둘 중에 한 개라도 연결되면 되는 거지. 불 들어올 거 아니야. 여기 열려져 있어. 여기 닫혀 있으면 이렇게 통해서 불 들어오잖아. 근데 직렬은 둘 다 들어있어야 되지. 그래서 직렬이 어때? 더 세요. 더 세지. 이해됐어? 왜 센 거니? 나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두 개 다 합쳐질까? 왜 합쳐지? 이건 하나인데. 아 이건 근데 건전지가 아니야. 건전지가 아니어서 이때는 불은 같지. 아니지. 직렬로 요렇게 돼. 건전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그럼 어때? 에너지 힘을 두 개가 될 거고. 이해돼? 여기서 그 상관없잖아. 나 옛날 중학교 때 이런 것도 헷갈렸어. 그냥 막 외우다 보니까. 이건 병렬, 약하다. 우리가 안 약하지. 이렇게. 나만 기억나나? 자, 그런데 A가 닫힐 확률이 얼마지? 여기 확률이 2분의 1이고 B가 닫힐 확률이 5분의 3 아니야? 근데 전구에 뭐가 켜질 확률이야? 자, 전구에 불 켜지는 경우는 자, A, B를 해보자. A가 닫혀있고 B도 닫혀있어도 되고 A가 닫혀있고 B가 열려있어도 되고 A가 열려있고 B가 닫혀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총 몇 가지를 따지면 돼. 세 가지. 근데 이 잘 생각해봐. 이 모든 경우에서는 사실은 하나 더 있어. 누구야? 둘 다 열리는 거지. 이거 빼고 다 닫혀있지. 그럼 3개 따지는 게 편해? 6건이 편해? 6건이 편하지. 1 빼기 둘 다 열렸을 확률 찾으면 되잖아. 자, 얘 열렸을 확률 얼마? 얘 반대되는 확률이지. 얼마? 전체에서 이거 빼면 될 거 아니야. 이 부분 곱하기 얘 열릴 확률 5분의 2지. 그럼 어떻게 돼? 1 빼기 5분의 1이 되겠지? 정답은 5분의 4가 돼. 알겠어요? 이렇게 보면 3개 따지다가 지금 너희들 다 실패한 거라고. 알겠니? 문제 구조는 여기서 6건을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뭘로 본다? 6건으로 본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38 할 건데 앞에 돌아가서 별표. 일반적으로 수능은 시험 나오면은 경우의 수는 그냥 일반 경우의 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알겠니? 현석이 라영이랑 그 다음에 확률에서 나오면 거의 조건 확률이야. 근데 조건 확률에서는 문제가 2문제 나온다는 거야. 몇 문제? 2문제. 그 2문제 중에 하나의 가능성 높은 게 얘야. 무슨 시행의 확률? 독립 시행의 확률이야. 뭐라고? 독립 시행의 확률. 별표. 이 독립 시행의 확률 볼 때 오른쪽 화살표 무슨 정리? 이항 정리랑 비슷한 컨셉을 쓸 겁니다. 무슨 정리? 무슨 정리? 이항 정리. 이항 정리가 뭐야? A 더하기 B의 n제곱에서의 항의 개수 아니야? 그러니까 또는 이항 정리 또는 무슨 개수? 이항 개수 버전을 쓸 겁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확률로 치면 이제 여기서 이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잘 봐. A가 어떤 사건이 뭐할 확률? 일어날 확률. Q는 어떤 사건이 뭐하지 않을 확률? 일어나지 않을 확률에 대한 N. 얘는 발생하지 않는 거. 그럼 그 N번 중에서 P 사건이 몇 번 발생했어? R번 발생했지. 그러면 P는 몇 번 곱해줘? 그 확률을 R번 곱해줄 거고 Q는 몇 번 곱해줘? N-R. 이게 무슨 시행의 확률이다? 독립 시행의 확률이다. 즉 아까 뭐 주사위 던지는 작업 같은 걸 했을 때 짝수 홀수 이쪽에서 주사위 하나 던지고 이쪽에서 하나 던질 거 아니야? 그걸 몇 번 하는 거야? 한 20번, 30번 한다고 쳐봐. 그럼 이런 식의 구조를 잡지 않으면 문제 풀기가 힘들어진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식이 맨 아래 쭉 나와 있잖아. 어디 있어?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NCR 나와 있지.
근데 Q 대신에 뭐 쓴 거야? 1 마이너스 P. 자, 만약에 P가 3분의 1이면 Q는 3분의 2겠지? P가 2분의 1이면 제일 쉬운 거야. Q도 2분의 1이다. 이해됐어요? 이런 거에서 문제 풀라는 거야.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이 이거랑 연결돼서, 그래서 수능에서는 우리가 이항 정리, 파스칼 삼각형 막 열심히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온다. 이해됐어요? 그 형태 구조를 어디다 넣어? 여기다 넣어서 문제를 풀 거야. 근데 수정에는 내신은 아니야. 다 중요해. 다 각각 조각조각 무조건 다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어? 이게 뭐다? 독립 시행의 확률.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하세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가서 독립 시행의 확률 실제로 문제 풀어볼게요. 176번. 자, 어떻게 돼? 한 개 동전을 몇 번 던져? 한 번 던질 때 앞면에 나온 사건을 A라고 하죠. 너무 쉽다. 첫 번째 PA는 얼마다? 2분의 1 아니야? 근데 이 동전을 몇 번 던져? 4번 던질 때 사건 A가 몇 번 일어나는 거야? 2번 일어나는 거지? 그럼 이건 어떤 뜻이냐? 실제로 봐봐. 동전 4번을 던질 때 밑줄 쫙 치세요. 그럼 총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16가지야. 자, 총 경우의 수는 공부 차원에서 몇 가지야? 16가지지. 왜? 동전이 몇 개 있어? 4개지? 앞뒤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몇 가지야? 16가지 아니야? 그 중에서 앞면이 몇 번 일어났대? 2번 일어나지? 그럼 실제로 한번 써볼까? 누구야? 앞, 뒤 아니야? 또 다른 경우 어떤 거 있어? 뒤도 있겠지? 그 다음에는 앞, 뒤, 앞도 있겠지? 맞나? 그다음 또 누구 있어? 첫 번째 앞으로 시작하는 거 끝났나? 끝났지. 그 다음 누구야? 뒤, 앞, 뒤, 앞, 그 다음 뭐 있어? 뒤, 앞, 뒤에서 총 몇 가지야? 6가지지. 근데 이때 확률이 얼마야? 첫 번째 동전에서 앞면 나올 확률. 얘도? 세 번째 거도? 네 번째 거도? 얘도 똑같지?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은 여기에다가 곱하기 총 몇 가지겠다? 6가지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답이라고.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 그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4개니까. 근데 이 동전을 몇 번 던져? 예를 들어서 10번, 20번이면 이제 힘들어 안 힘들어? 이걸 어떻게 다 녹아내서 찾냐고.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거꾸로 갈 거야.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어? NCR 배웠지? 자, 이제 바꿀 거야. 동전 총 몇 번 던져? 4번. 4번이 전체지. 4 밑에다가 N. 수정. 4 밑에 N. 그게 몇 번 일어나? 2번 일어나지? 2번이 뭐야? 2지. 그럼 어떻게 돼? 이 6에 대한 숫자인 거야. 5, 2, 12. 40의 실제 계산은 6이잖아. 곱하기 앞면 나올 확률이 얼마야?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이 몇 번? 2번. 이해돼? 그거 아닌 거. 확률도 2분의 1이지? 2분의 1이 몇 번? 왜냐면 여기 확률값이 다 똑같아서 그래. 그래서 이대로 뭐 하는 거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실제 계산하면 2 약분하면 여기 3 되니까 정답은 8분의 3이다. 만약에 앞면이 3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 몇 시 3? 4시 3이 되겠지? 이해돼? 그럼 앞면 나올 확률은 뭐야? 2분의 1이 몇 번? 3번 아닌 게 1번. 근데 이건 어차피 늘 똑같잖아. 16분의 1. 됐어? 이렇게 보면. 자, 117번. 흰 공 1개랑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 주머니가 있는데 흰 공이 몇 개? 1개. 검은 공이 몇 개? 2개. 총 3개가 있습니다. 임의로 1개씩 가서 3개를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 넣는다. 밑줄차 뭐하다? 독립시행이다. 이해됐어요? 앞 사건의 확률이 두 번째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독립이라는 거야. 그래서 몇 번 반복해? 3번 중에 검은 공이 몇 번이야? 그럼 얼마야? 일단 3번 중에 2번이니까 3, C2 바로 쓰자는 거야. 이해돼? 그때 이거의 2의 카운트 횟수가 누구 나오는 거야? 검은 공이 나오는 확률이지? 수정 검은 공 나오는 확률이 얼마야? 3분의 2지. 그게 몇 번? 2번. 그럼 흰 공 나오는 확률은 3분의 1이 몇 번? 1번. 이해됐어요? 그래서 쉽게 계산하면 3C는 3이고요. 분모는 9분의 4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3 약분되어서 정답은 얼마다? 9분의 4다.
시험 문제 난이도는 딴 게 아니야. 여기서 이 공의 개수 늘려 안 늘려? 늘려. 횟수 늘려 안 늘려? 늘려. 이건 세 번밖에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충분히 분석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 중에 어떤 것들을. 근데 이제 그걸 독립시행이라는 게 여러분이 글을 읽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쌤이 강조하는 거.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수준 알겠어? 독립시행인 걸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돌아갑시다. 38, 39. 두 가지 이것만 더 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유형 한번 봅시다. 197번. 자, 문제는 어떻게 될까? 1부터 4까지 스킬이 적혀있는 정 4매체가 있다. 이거 뭐 주사위가 있는 거지. 몇 번 던져? 4번 던질 때 숫자 3이 적어도 2번. 자, 먼저 붙여볼까? 적어도? 그럼 몇 번 나올 수 있는 거야? 2번 또는 3번 또는 4번. 그럼 이거 다 따질래? 아니면 반대되는 경우는? 한 번과 0번 따질래? 어느 게 나아? 이거 빼는 게 낫겠지? 무슨 사건이다? 여사건이다. 그러면 1 빼기. 자, 그럼 뭐야? 숫자 3이지? 3이 몇 번 나오면 빼는 거야? 한 번 또 나오지? 않을 때. 그리고 더하기 3번 중에서 3의 눈이 몇 번만 나올 때? 한 번만 나올 때 빼라는 거지. 자, 3의 눈이 나올 확률 얼마죠? 4분의 1. 그럼 얘는 어떻게 돼? 4분의 1의 몇 제곱? 0제곱. 그 다음에는 4분의 3이 몇 번? 3번. 그럼 이 경우는 3C1에 4분의 1이 몇 번? 1번. 4분의 3이 몇 번? 2번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잘 보세요. 이거 숫자의 합이 늘 3이 나와야 돼. 수능 이해돼?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1 빼기 3C형은 1이니까 쓸 필요가 없지. 4C형도 1이니까 쓸 필요가 없지. 빼기 얘가 4의 세제곱 얼마지? 64분의 3의 세제곱 얼마지? 27이 될 것이고 더하기 3C는 얼마지? 3이죠. 자, 분모는 4 한 번, 4 세니까 똑같이 얼마야? 64 똑같지. 왜냐면 독립시행은 무조건 분모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약분하지 마. 어차피 더 할 거면. 이해돼? 64분의 어떻게 돼? 여기 3, 3은 9. 앞에 3 하나 있으니까 똑같이 얼마야? 27. 똑같지? 그럼 어떻게 돼? 1 빼기 64분의 얼마지? 54가 되겠지? 약분 나중에 하자. 그럼 얼마야? 64분의 얼마지? 10이 되겠지? 아니요? 왜? 분모가 250. 4번 던지는 아, 4번 더. 아, 쌤 실수했네. 여기 얼마야? 미안해. 4C형이고 4C이지? 다시 계산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지? 아, 1 빼기 4C형 얘가 4번이네? 그럼 4의 4제곱은 256분의 3이 4번이면 81이 될 것이고 더하기 256분의 4C1인데 4인데 이거 약분하지 말라고. 얘가 얼마야? 3이 3번이지? 그럼 얼마야? 27 곱하기 얼마지? 4가 되겠지? 27 곱하기 4는 47에 28, 4, 28 얼마? 108. 그럼 더하면 256분의 얘는 얼마야? 81 더하면 189지? 그래서 200 얼마에서 56에서 189 빼니까 7, 24에서 빼니까 6, 256분의 얼마? 67이라는 숫자가 답입니다. 확인해볼까? 197번에 4. 이렇게 됐어요? 아마 이대로 갔으면 숫자가 상당히 컸을 겁니다. 이게 됐어요? 또 큰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 수능 알겠어? 독립시행 확률 쓰는 거 알겠어? 현석이 기억나니? 수능 오케이? 예, 이항 독립, 이항 개수 썼을 때 그 패턴이야. 그래서 적용하는 거. 자, 두 분이서 빨리 풀어봅시다.
199도 푸세요. 했어 수정이다. 후회되지. 작년에 이렇게 했었으면 보통 2등이 나왔을 텐데. 그래서 안 되잖아 지금. 왜? 너는 왜 끝없이 비관적이냐? 아니 보통 사람도 적고 잘하는데 너무 많이 몰려서. 자 볼까? 198번. 자 198은 둘 다 잘 풀었어. 자 어떤 타자가 들어갔는데 타율이 0.15지. 그럼 100분의 얼마라는 거야? 25. 그럼 얼마야? 안타 칠 확률이 4분의 1이고 안타 못 칠 확률이 4분의 3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거기다 밑줄 쳐야지. 일단 한 타석 이상이지. 그러면 한 번 안타 치거나 두 번 치거나 몇 번이야? 세 번. 이거 따지는 거보다 몇 번? 0번이 훨씬 낫겠지? 자 그럼 어떻게 돼? 1 빼기 내가 찾는 건 이 확률 찾지? 4번 중에 안타를 한 번도 못 치는 거지. 안타 칠 확률이 얼마야? 4분의 1이 몇 번? 0번. 어? 아, 세 번이 맞아. 아까는 또 실수하네. 얼마야? 30명. 맞아? 아까 반대네. 그 다음 어떻게 돼? 4분의 1이 몇 번? 세 번 나오는 거지? 자, 30. 4분의 3이? 정신 차리자. 얘 1이고 얘도 1이니까 쓸 필요가 없지? 그럼 1 빼기 얼마지? 64분의 27이지? 그 계산하면 답이 몇 번? 3번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99번도 봅시다. 네 문제 중에서 몇 문제 이상을 맞히면 세 문제 이상을 맞추면 그지? 뭐 하는 사람이 있다? 합격하는 사람이 있어. 자, 네 문제 중에 몇 문제 풀어야 돼? 세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지. 또는 네 문제 다 맞추거나. 그러면 각 문제를 맞출 확률이 얼마야? 3분의 2 이상이야. 2지? 그럼 이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지? 자, 그럼 밑줄 칠까? 이 사람이 시험에 합격한다. 그럼 몇 문제 푸는 거야? 세 문제. 네 문제 중에 세 문제를 풀거나 또는 네 문제 중에 네 문제 다 푸는 거지. 그럼 얘는 반대된 여사건은 2도 따져야 되고 1도 따져야 0도 따져야 되지. 그럼 얘는 그게 뭐야? 얘가 또 편했지? 자, 처음에 사실상 이거 보자. 네 문제 중에 몇 문제 푸는 거야? 세 문제. 자, 그럼 일단 네 문제 중에 내가 풀 세 문제 정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자, 풀 확률이 얼마다? 3분의 2가 몇 번 등장? 세 번 등장. 못 푸는 거는 3분의 1은 몇 번 등장? 한 번 등장. 맞아? 그 다음 다 만점으로 합격하네. 그 뭐야? 4, C4에 3분의 2가 몇 번 등장? 4번 등장. 3분의 1은 몇 번 등장? 이거 계산할 때 필요는 없다고 해서 쓰지 말고 꼭 써주세요. 그래서 구성이 맞는지를 확인하라고. 이거 두 개 합이 1이냐? 이거 두 개 더한 숫자가 4가 나오느냐?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거 계산이야. 분모는 고정이다. 독립식이니까 얼마야? 3이 3번, 3이 한 번이니까 분모는 무조건 얼마? 81. 약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자, 여기 숫자 얼마지? 4가 될 거고 2의 세제곱은 8이지? 8, 4? 32 더. 맞아? 4시4는 1이니까 쓸 필요가 없지? 3분의 1도 필요가 없고 2가 4번이면 16이다. 따라서 81분의 32 더하니까 얼마 나와? 48. 누구 약분 한번 가네? 3으로 약분되네. 그럼 어떻게 돼? 27분의 어떻게 돼? 16.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독립식이 간단해.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글로 된 독립시행을 이제 조금 더 어떻게 하냐? 어렵게 만들어 본 겁니다. 응용된 케이스가 다음 번 문제야. 200번 문제 봅시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금 200번도 수직선이고 201번은 수직선이고 맞아? 그래서 저 동조를 뭐 어떤 작업을 하는 거야? 앞면, 뒷면 또는 뭐 짝수 호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수정이랑 현선이랑 기억될 그 움직이는 문제 중에서 우리 앞에서 확률이랑 경우의 설 때도 많이 했던 거야. 가장 어려운 건 뭐야? 좌표 평면 너무 잘 나왔습니다. 무슨 평면? 좌표. 수익선은 뭐야? 오른쪽? 왼쪽만 있잖아. 근데 좌표 평면은 오른쪽 왼쪽에 위 아래까지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무조건 힘듭니다. 자, 200번 문제 볼게요. 어떻게 선생님 구성하는지 잘 봐. 수직선 위에 원점이 현재 점 P가 놓여 있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3 이상이 나오면 플러스지. 자, 구성을 할게요. 뭐 이상? 이렇게 글로써 3 이상이 나오면 연결돼 있잖아. 오른쪽으로 몇 칸 간다는 거야? 오른쪽 2칸 간다는 거 아니야? 그 다음 뭐 미만이 나오면 3 미만, 3 이상이 아닌 경우 3 미만이지? 3 미만이 나오면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왼쪽으로 몇 칸? 한 칸 아니야? 근데 총 몇 번 해? 4번 던졌지? 그때 뭐가 더해야 돼? 5에 위치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실제로 오른쪽으로 5칸 갔다 한 칸 가고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이해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총 몇 회 던져? 4회 던질 거 아니야? 그래서 구성할 거야. 4회 던질 때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몇 번? 얘가 몇 번? X번이면 3 미만이 나올 확률은 경우의 수는 이만큼 생겼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씁니다. 뭐라고? Y라고 쓰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어떤 식이 나오지? 3 이상이 나오는 횟수 X번과 3 미만이 나오는 횟수 Y번을 더했더니 몇 번이 돼야 된다? 4가 되어야 된다. 됐어요? 아니 이렇게 구성을 짜야 나중에 여러분 좌표 평면이나 그 밑에 문제 풀더라도 풀 수 있어. 수정 지금 몇 번 한다고? 200번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야. 이거에 대한 값을 만들 거야. 그러면 3 이상이 나오는 숫자가 X번 나왔지? 그때마다 오른쪽으로 몇 칸 가? 2칸 가지. 그럼 무슨 X야? 2X 아니야? 2X? 실제로 움직인 게? 오른쪽으로 가는 게 3 이상이 3번 나왔으면 6칸 간 거 아니야. 그 다음 빼기 뭐야? 마이너스 Y만큼 움직이는 거지? 실제 움직이는 값이 이해됐어요? 그거 했더니 얼마가 나온다? 5가 나온다. 자, 선생님 얘기는 여기 문제에서 보세요. 4번 던진다 해서 식 하나 만들어내시고 최종적으로 위치하는 값이지. 그 값에서 식이 이렇게 2개 나오는 거야. 물론 여기서 y 대신에 4 빼기 x 써도 되지만 그럼 식이 더 헷갈리고 그냥 이렇게 구성하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x가 얼마? y가 얼마인지를 여기서 뭘로 풀으라는 거야? 연립 방정식으로 풀라는 거야. 그래야 실수 안 한다는 거야. 선생님 이해돼? 선생님 아예 이해돼? 구조를 이렇게 잡으세요. 그럼 이제 둘을 뭐 해주면 돼? 더하면 되지? 더하면 몇 x는? 3x는 9니까 x가 몇 번? 3번 나오면 돼. 즉 이게 몇 번 등장하고 3번 나오고 얘가 몇 번 나오면 한 번 나오게 되면 그 위치가 얼마에 위치한다? 5에 위치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식은 어떻게 되죠? 확률이니까 4번 중에 몇 번? 3번 나와야 됩니다. 누가? 자,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확률 얼마야? 3, 4, 5, 6 얼마야? 6분의 4지? 즉 약분하는 거 얼마야? 3분의 2가 몇 번? 3번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제랑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앞에 있는 줄 197, 198, 119는 횟수가 몇 번인지도 웬만하면 정해져 있고 이해됐어요? 뭐 이상으로 물어봤지만 그 다음에 이 확률값 자체가 주어져 있지. 주어져 있잖아 지금. 맞아? 근데 이번에 내가 확률을 만들어야 되겠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3분의 1 아닌 건 몇 번 나와야 돼? 한 번 나오면 되겠지? 이게 5에 도달할 확률이라고. 이해됐어요? 자, 따라서 이거 문제 푸시면 분모는 얼마지? 3의 4제곱이니까 81이 되겠죠? 4C3은 4C니까 4네. 4 곱하기 2의 세제곱 8이니까 30. 그래서 정답은 81분의 얼마다? 30이다. 자, 201번만 풀어보세요. 일단 200몇 번? 1번 한 문제만.
횟수 가지고 식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고 위치 가지고 값이야. 값으로 식이 하나 만들어져야 돼. 수능이든 내신은 정말 많이 숙제되는 문제 해주세요. 볼까요? 자, 일단은 수익선 위에서 동전을 던질 텐데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게 얘는 오른쪽으로 한 칸, 얘는 왼쪽으로 한 칸. 맞아? 자, 앞면이 나온 횟수를 몇 번? x번. 뒷면이 나온 횟수를 y번. 횟수에서 어떤 식이 나와? x 더하기 y 횟수 총 몇 번 던져 주장아? 6번 던지지? x 더하기 y는 얼마다? 6.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여기서는 뭐야? 위치에 대한 값에 대한 식이 나오지? 앞면이 x번 가니까 1 곱하기 x. 맞아? 뒷면이 y니까 빼기 y 했더니 어디에 도착해야 돼? 0에 도착해야 되지? 뭐 2면 2에 따라 바뀔 거야. 그럼 x 빼기 y는 0. 그럼 위아래 식은 뭐 하자? 더하자. 2x는 6이니까 x가 몇 번? 3번 나오면 되지. 몇 번? 3번. 이해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6, 10, 3에 자, 앞면 나올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 될 거니까 2분의 1이 3번, 뒷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 3번. 자, 그럼 어떻게 돼? 분모는 2가 총 몇 번? 6번 등장하죠. 계산 안 하겠습니다. 63은 어떻게 돼? 6, 5, 4에 3팩이니까 6이니까 사라지고 5, 4, 20. 자, 근데 4는 2가 몇 개 있어? 2개 있으니까 얘는 2가 그럼 총 몇 개야? 4개만 남겠지. 정답은 16분 나오지. 맞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최종적인 위치가 만약에 1이라고 하잖아. 얼마? 1. 자, 이거 문제 답이 되는지 한번 보자. 여기 1이라고 넣어. 그거 더하니까 7. x는 3분의 5라는 게 나왔지만 실제로 3분의 5는 존재할 수 없지. 왜? 여기서는 정수값으로 나왔으니까. 답이 만약에 횟수가 해서 얼마다? 2에 도달한다고. 여기 2라고 바꿔보자. 그럼 어떻게 돼? 8이 될 거고 x가 4. 그럼 식이 어떻게 돼? 64에 2분의 1에 4제곱에 여기는 2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거기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별을 곱지? 자, 그럼 202번 별표. 이제 실제 수능에서 이 문제가 4점짜리로 만약에 등판하게 되었을 때 또는 3점짜리 제일 마지막 문제 그러니까 30번, 거꾸로 가면 30번, 29번 아니면 28번 정도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202번을 기반으로 한 문제 구성이 알겠어? 수정에도 이 정도는 시험에 나옵니다. 문제 읽어봐. 7번 경기 중에서 4번 먼저 이기는 팀이 최종 우승하는지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 우리말로 7.4선승제라고 얘기를 하지. 맞아? 이거 아닌데? 7판 중에서 4번을 이기는 7.4선승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현재 결승에서 A와 B팀을 추천했는데 자, 몇 번째 판에서 6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될 확률이지. 맞아? 그럼 일단 거기다 붙여볼까? 6번째에서 우승팀이 결정된다. 화살표 뭐라고 써야 돼? 6, 7, 4 아니야? 자, 동전 6개 떴는데 앞면이 4번 나오는 거 비슷한 거잖아. 자, 그럼 6, 7, 4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 왜 안 돼? 이게 중요한 거야. 6, 7, 4라고 해서 하면 안 돼. 이걸로 시험 문제 제일 왜 안 돼? 매번 먼저 이기고 6번이 안 쳐. 그렇지. 수정 이해돼? 그 64에는 자 만약에 A팀이 우승이라고 하자. 지금 A팀이 우승할 확률도 아니야. 이해돼? A팀이든 B팀이든 무조건 몇 번째 판에서 6판에서 우승하는 거니까 지금 A팀이 우승할 확률과 더하기 뭐가 우승할 확률 B팀이 우승할 확률 다 더해야 돼. 더해야 돼. 알겠어? 좀 곱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 A가 이겼어. B도 두 번째도 A가 이겼어. 세 번째도 A가 이겼어. 네 번째도 A가 이겼어. 이것도 64거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동전을 던졌는데 6개 중에서 앞면 4번 나오는 거 이거 된다고.
그런 의미 육시사가 돼. 근데 이렇게 되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판은 실제로 존재하지? 그럼 여섯 번 중에 네 번을 이긴다는 건 6판 중에서 맨 마지막이 무조건 뭐야? 승리가 돼야 되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육시사가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인데 마지막은 얘로 픽스지. 그럼 이거 전 거까지 봐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전까지 해서 몇 번만 이겨야 돼? 세 번. 뭐 무슨 사? 53으로 문제 분석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무슨 사? 54.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거. 그럼 이제 문제 봅시다. 지금은 A팀이 우승할 확률도 아니야. 그냥 여섯 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될 확률이니까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첫 번째. 누가 우승? A가 우승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여섯 번째에서 누가 우승이야? A가 이겨야 되지? 그럼 나는 어디까지 본다? 이 전까지에서 다섯 번 중에 A가 몇 번 우승해야 돼? 세 번. 맞나? 그러면 A가 각 시합마다 우승 이길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이니까 A가 우승 확률이 훨씬 적겠네. 3분의 1이 몇 번? 세 번 등장하고 그 다음 어떻게 돼? B가 이길 확률이 3분의 2지? 반대될 확률이 몇 번이야? 두 번 등장하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마지막에 누구야? A가 이겨야 되니까 3분의 1이 추가되는 거야. 수정 이해돼? 자, 만약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누가 우승을 하면? B. 그럼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맨 마지막이 누구야? B로 고정이지? 그럼 나는 어디야? 다섯 번째 판까지 중에서 이 중에서 B가 몇 번? 세 번 이겨야 되지? 그럼 어떻게 돼? 5, 4, 3 똑같지? 근데 이번에 누가 3이야? 3분의 2가 3이지? 얘랑 같을 수는 없잖아 지금. 맞니? 만약에 A팀이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었으면 답은 똑같을까? 지금 이해돼? 그래서 둘을 더하면 무조건 답은 얼마 나와? 1 나올 거야 1. 근데 이번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돼? 3분의 1 B팀이 질 확률이 3분의 1이 몇 번째 돼? 두 번째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B가 연속으로 3번 이겨도 상관이 없어. 마지막은 무조건 여기 있으니까. 컨셉이 이해돼? 그리고 어떻게 돼? 곱하기 중요한 거. 마지막에 누가 이겨야 돼? B가 이길 확률이 얼마지? 3분의 2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계산을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실제로 얼마 나오냐? 이번에 그래서 729분의 200이 나와. 얼마? 729분. A팀이 이길 확률은 729. 그러니까 분모 약분하지 마세요. 3 약분하지 마. 그냥 그대로 유지시킵니다. 왜냐면 3이 총 몇 번 등장해? 5번에서 6번 등장하지. 729분에 얘는 40이 나오고 얘는 729분에 얼마지? 160이 나옵니다. 그래서 둘을 마지막으로 더해내니까 729분에 20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될 거다. 알겠어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문제 풀 거고 숙제는 요것만 할게요. 뒤에 나와 있는 거 긴장. 알겠어요? 내일 일단은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